네, 안녕하세요. 080360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마디 박스. 자, 1970년대 산업화 도시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인 이 권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남겨진 자존심인 아웃켤레의 구두에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소외된 민중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중편소설, 세태소설, 그리고 성격은 사실적, 현실 비판적, 배경은 1970년대. 이것도 한창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일어나던 시대적 상황이죠. 시점은 1인칭 관찰자입니다. 1인칭이니까 나가 등장을 하고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면서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재는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의 애처로운 삶과 자존심, 그리고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에 대한 연민과 현실 고발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고생 끝에 집을 마련한 나는. 이 나는 여기에서 학교 교사로 이제 있고 이름 오 선생이라고 불립니다. 문간방에 새를 놓습니다. 어느 날 임신한 아내와 두 남매를 거느린 권 씨가 이사를 옵니다. 그는 시위 주동자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다녀온 뒤 경찰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좀 똑똑한 지식인이었지만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려서 그 뒤로 이 권 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공사판에 나가 박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구두만큼은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 신고 다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식인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 권 씨의 모습,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연을 듣게 된다. 얼마 후 권 씨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수술을 하게 되고 권 씨는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러 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처음에 이를 거절했다가 이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권 씨를 바라보다가 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돈을 구해서 병원으로 가서 권 씨의 아내가 해산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근데 권 씨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수술비에 필요한 돈을 얻어야 되는데 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강도로 돌변을 해서 이렇게 강도 복장을 해서 얼굴을 가리고 나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정체가 나에게 탄로 났다고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 채 나갑니다. 그리고 권 씨는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가 이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지식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뭐 공사판에 나가고 근데 그럼 뭐 운동화를 신는다던가 뭐 다른 좀 더러운 구두를 신고 다닐 수도 있고 한데 이 친구는 특히 반짝반짝 빛이 나게 그렇게 구두를 이렇게 또 신고 다닙니다. 이는 지식인으로서의 권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이 10켤레가 9켤레로 남아있다 라는 거는 이제 권 씨가 그 하나의 구두를 신고 어디론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 씨의 부재를 또 상징하고 있다. 이 자기가 강도인 게 들통난 것이 그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떠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이 그 돈을 빌리는 부분인데요. 자, 나가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고요. 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증을 살게요. 이 달리 변통할 돈을 빌릴 구멍이 딱히 없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빌려주기는 좀 난처한 거죠. 그래서 권 씨도 그것을 대충 눈치를 챘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걸기는 너무 늦었어요. 원장은 수술 비용을 나한테 받아내기 수월치 않다는 거를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에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바지 가랑이에다가 이 두어 번 문질렀다. 이 구두를 닦는 거죠. 이게 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 돈을 빌려달라는 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하고 이 권 씨는 뒤돌아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 그래서 나는 과거에 지식인이었다. 이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그런 대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나 최고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한 자신에 대해서 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이 권씨가 나의 문간방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셋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수술비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권기용 씨의 차남을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권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강도짓을 그날 밤에 이 나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강도는 보통 남의 집에 침입을 하는 거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오죠. 그런데 굉장히 예의 바른 강도입니다. 양말을 신고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이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강도짓이 서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이 동준이가 칭얼거리자 질겁을 하고 당황을 하고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다. 이 강도가 또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착한 성격 알 수 있죠. 집주인은 오히려 이 강도를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터지라는 웃음을 꾹 참은 채 이런 애교스러운 생각을 계속 주목하고 있던 나는 식칼을 집어들었다. 자, 그러다가 이 권씨, 강도, 이 강도가 도둑맞을 물건 하나도 제대로 없는 주제, 이죽거리기.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덜 상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권씨는 그것을 비웃는다고 반감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이런 의도였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던가 이 권 씨의 아내를 지금 의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이 점점 이 본인이 정체가 들켰다는 걸 눈치를 챕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돈을 빌린 것만으로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는데 지금 강도짓을 하다가 들켰으니까 이 자존심이 완전히 다 너덜너덜하게 찢겨버린 거죠. 자, 혹시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이 낮에 병원비를 내가 줬다라는 거를 이 암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 씨는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따위 이웃이 없다는 걸 나는 이미 봤어.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그는 이제 현관에 곱게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가서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문간방으로 이 권씨의 집 자기는 이 정체를 숨기고 온 거였는데 그거를 순간 까먹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내가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갔네. 마지막에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지르게 어둠 저편으로 이런 게 이제 이 권 씨의 불명확하고 이 좀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또 그런 소재입니다. 이 사진에서 삼켜져 버렸다. 네, 그럼 뒤에 문제도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위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되는 인물, 이 주인공과 관련된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3번이 1인칭 관찰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권 씨는 나에게 끝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권 씨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자존심을 강조하는 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에 나타난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가에서는 처음에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고도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자,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인 위협이 특히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권 씨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A와 B. A에서는 이제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B에서는 마지막에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감이 들어서 이 비웃기는 하고 화를 내고 마지막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억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체를 뒤틀어서 이쪽을 보았다. 라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선지들은 다 묘사를 하고 있지만 2번에 그도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올 때 데리고 왔으니 정말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고 세차다 라고 내가 직접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일종의 평가를 내리는 그런 제시 방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